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알면 알수록 타보고 싶다.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브랜드 알톤. 전기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알톤 보유 브랜드 시보레, 베네통 등 고강도 경량 명품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실 기사는 뭐죠? 네, 한겨레 신문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은 인물로 지목되어 온 임모 씨가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전화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임모 씨가 편지를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보내면서 전면에 부각한 이래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자, 임모 씨는 자신과 아들이 이번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과도한 의혹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모 씨가 한 달여 전부터 외삼촌인 주모 씨의 경기도 가평군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 임모 씨는 TV조선 보도,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이 임씨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TV, 인터넷 등은 하나도 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 혼자서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인데 남의 이야기를 써놓은 보도를 보면 제가 망가지면 저희 아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 11살인 아들이 받을 상처를 크게 걱정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의 처지라든가 나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직접 인터뷰를 해본 사실도 없는데 주변 이야기만으로 언론이 저를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임모 씨는 어떤 방송을 내보내고 나에게 나와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언론 재판으로 몰아가서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취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도의 진실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 유전자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까? 예,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보도됐는지 확인하고 마음이 정리되고 난 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 얼굴까지 나오게 되면 저와 아이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신분 노출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 정리된 뒤에 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지금 임씨 외삼촌 댁으로 알려진 곳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가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전한 내용을 오늘 12면에 실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에 임 씨와 친척들이 있는 집안에서 격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다는 건데요. 높은 톤의 중년 여성과 경상도 억양이 강하고 더 나이가 든 것 같은 여성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울부짖듯 고성을 지르는 이런 A씨와 또 여기에 맞장구 치는 B씨의 대화인데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A씨, 무응답하라고 하는 거다. 내 인생은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이에 대해서 B씨는 별 대답이 없었고요. A씨는 내 정체성이 망가져. 내가 살아가는 건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서 대화 중인 누군가에게 지시하듯 한 그런 A씨가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이런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취재진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겠거니 하고 이제 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앙일보의 관점인데, 네. 자, A씨의 말입니다. 내가 행동하다 보면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고, 네가 워딩은 하든지 하라고.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직설적으로. 그 인간 이야기 듣고 행동 취할 거야. 난 언론에 노출될 거야. 여권도 있잖아. 비자 받아서 미국도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잠시 멈췄다가 대화가 이어집니다. A씨, 그 인간이 지금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돼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 무엇보다 나쁜 건 자기 자식 부정한 거라고. 이에 대해서 B씨가 이제 입을 엽니다. 퇴임식?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노? 딸? 왜 눈물을 흘리노? 이에 대해서 A씨는 가증스러워. 자, 그러자 B씨는 부산에 와서 얼마나 XX을 떨었나. 예. 자, A씨와 B씨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중앙일보 기자는 현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최동욱 전 총장의 지난달 30일 퇴임식과 전 가정부 이모 씨 인터뷰에 대한 최동욱 전 총장의 반박을 보고 분노한 임모 씨와 친척 사이의 대화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네.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이고요. 예. 중앙일보는 복도에서 집 밖으로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신분 확인 없이 쓴 기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임모 씨 한겨레 기자한테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또 친척과 나눈 대화에서는 최동욱 총장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이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 쪽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측근을 통해서 내가 임 씨와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달간 숨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자기 아들임을 부정했다는 부분도 내가 아니라 실제 아버지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자신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TV조선 보도 이후에 다시 이 사안이 뭐라고 할까요? 좀 예.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 사실 사건의 본질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경향신문 남재일 경북대 교수의 정동 칼럼이 주목됐는데요. 제목은 최동욱과 윤리적 폭력입니다. 예.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자 여부 확인이 여론의 핵이 되면 나머지 윤리적 문제는 실종된다. 보도 사실이 허위임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미담으로 가득했던 최동욱의 인생은 오명으로 얼룩지게 될 처지에 있다. 왜 그러니까 최동욱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가? 최초의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민들조차 입증 책임을 최동욱에게 묻는다면 정치적 보복일 수도 있는 가혹행위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그리 되면 최동욱 사태는 한편의 정치 포르노로 막을 내릴 것이다. 제작자와 연출자의 악덕을 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노출된 주연 여배우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포르노 말이다. 미국의 여성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도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집단 폭력을 윤리적 폭력으로 이름짓고 최악의 폭력으로 꼽았다. 피해자가 사회적 권리는 물론이고 인격까지 몰수당하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이런 폭력에 대중이 폭넓게 공감하는 현상을 현대사회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부각시켰다. 윤리적 폭력은 표면적인 도덕적 명분에 대중이 현혹돼서 피해자를 향해 냉소를 뿜어낼 때 발생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좋은 칼럼입니다. 예. 네. 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경향신문 그 정동 칼럼 오늘자 그 남재일 교수가 쓴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그 조간신문 일면을 보면은 경향신문도 그렇고요. 대체로 어제 그 건군 65주년 기념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을 담았습니다.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 첨단 무기들이 서울 세종로의 드넓은 아스팔트 길에서 대량 살상력을 과시하는 장관을 연출했는데 이를 두고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뭐 멋있어 보일 수 있죠. 네. 그래도 우리 장병들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장병들은 멋있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쪽에 그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 네. 그리고 좀 촌스럽고 구태의연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 협력이 절실한 때 이 첨단 무기들의 행진이 주는 메시지가 시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 사설 내용입니다. 게다가 최근 그 한일, 중일 간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출렁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는 세계 최고 중무장 상태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군사력 과시는 이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북 억지력 보유를 북한 쪽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군사력, 안보 태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고백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난 65년 동안 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계속 미군에 떠맡겨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미 몸집은 비대해졌는데도 작전 지휘 능력이 없는 껍데기 군대라는 평가는 군을 키우기 위해 그 많은 세금을 냈던 시민들도 미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라면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인용했는데 참 낯뜨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당수의 미군 당국자들은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것에 좌절했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우리 언론에 거의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같은 경우 오늘 사설 제목이 이거더군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네. 사실 뭐 이 제목에 뭐 토를 달기 어려운데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설 내용의 깊이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일면 신문들 쭉 다 비교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진이 다 똑같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들은 경향신문처럼 글로써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짠 듯이 반어적인 풍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신문에 실린 사진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제의 행사가 국가주의, 집단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행사가 아니었는가. 획일화된 문화를, 군대 문화를 뭔가 좀 이렇게 좀 올려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신문 지면을 할애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이 통치 난맥을 짚은 그런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6면에는요. 김광두 미래연구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이분은 누구냐? 지난해 그 박근혜 대선 캠프의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서강대 석좌 교수인데 이분은 그 김종인 전 의원 그리고 진영 복지부 장관과 함께 쫓겨난 박근혜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발표 때 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사안으로 2번 사과하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다. 이렇게 우려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는데 어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최근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또 기초연금안 같은 경제정책의 잡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안 수정은 관료가 정치를 이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관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에 청와대만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광두 원장.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모든 걸 청와대가 하면
모든 책임도 청와대가 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료사회의 폭탄 돌리기 행태가 우려스럽다. 손해보는 건 결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관료들이 말하는 화장된 얼굴만 보고 있는 사이 속은 팍팍 썩고 있다. 화장시킨 관료는 자기가 있는 1년 동안만 잘 버티면 된다. 그 다음은 새로운 사람이 자라나는 시기다. 이명박 정부 때 마지막 예산을 그렇게 짜놓은 것 아니냐. 잔뜩 성장률 높게 잡고 세수 예측 높게 해놓고 나간 것이다. 그 폭탄을 박 대통령이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세수 예측을 그렇게 해놔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경제 공약을 만들었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이게 과장된 것이다. 결국 관료들의 농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현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들의 어떤 실책을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저도 그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 최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38만 8천여 명 이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예.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지급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8만 8천여 명은 여기서 아예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돼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글쎄요. 이게 사실인가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 또 한겨레 보도니 아무래도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 수입은 없지만 돈은 또 많이 듭니다. 네. 병을 치료해야지요. 병원 가려면 택시비도 있어야 되고요. 이래저래 노인 필요 경비를 감안했을 때 20만 원도 턱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 그대로 약속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나마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다른 기사 보도록 할까요? 예.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거 경제민주화 대표적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근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재벌 계열사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은 전체 거래 중 계열사와의 거래가 상당한 규모일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개별 거래 때에 정상 거래가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할 경우 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내부 거래 가운데 상품 용역의 연간 거래 총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미만이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안전지대를 적용하면은 규제 대상 208개 기업 가운데 86개가 추가로 제외돼서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경우에 이 8%밖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경제민주화 공약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세계일보 사면을 보면 말이죠.
재작년 12월에 막을 올렸던 뮤지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 골든 데이즈라는 그런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은 일제강점기 나비연구가 석주명 박사의 일대기를 그린 것인데 극단 측에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나 흥행은 참패했습니다. 35,000원에서 7만원까지 하는 이 뮤지컬을 돈 내고 본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유료 관람객 비율은 고작 9.4%. 예. 공연은 결국 20여일 진행되다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극단 손해본 게 없습니다. 왜냐? 환경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 뮤지컬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해서 10억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돈 안 되는 그 문화예술 작품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좋은 작품들은 이렇게 계속 돈 걱정 없이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이것도 역시 공공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흑막이 있습니다. 2010년 환경부는 대통령의 중점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사업 차원에서 환경 뮤지컬 제작 사업에 착수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5천만 원. 네, 이 뮤지컬이 그러니까 녹색 성장 뮤지컬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습니다. 국정 중점 과제거나 정치 입김이 들어간 사업은 묻지마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면은 이름을 바꾼 채 그 정권의 코드에 맞게, 그 정권 입맛에 맞게 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문화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면은 또 국민의 어떤 여론도 이른바 개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도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기사는 지난 정부, MB 정부 때 이른바 문제가 됐던 이제 와서 드러난 거죠. 예. 이 정부 들어서도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을 국가 입맛에 맞게, 정권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말하자면 오도하려는 이런 시도 좀 그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어도 문화예술 입국을 자유만 나라라면 말입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인데 숨지기 직전까지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복지 예산이 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기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4배로 급증했는데 차라리 이거보다 호스피스, 간병 지원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암을 가진 그런 환자의 부양 가족들은 또 보호 가족들은 이 기사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작은 희망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가져보려고 말기암 환자에게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내야 하나요? 저는 좀 정서상 맞지 않는 기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면에까지 이렇게 실은 중앙일보의 이런 편집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복지 예산 세는 거 맞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일들을 다 따져본다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러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휴머니스트군요. 아니 이거 휴머니스트를 떠나서 암을 가진 그런 환자의 가족들 이 기사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일보 8면에만 이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는지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요. 국내 4개 원자력 발전소의 인근 해역에 일부 어류 물고기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는데 최근 5년 평균 농도보다 최고 70배나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고리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평균 농도보다 지난해 최대치가 24배, 24배, 월성 인근 해역은 72배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이냐?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월성 원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숭어를 1년 동안 매일 먹는다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걱정이 안 되죠. 걱정이 안 됩니까 이게?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6면에 실렸는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최종 검정 합격 결정에 앞서서 감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고를 해놓고는 이 과정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교육부의 그 교과서 감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검정이 끝난 다음 감수 절차를 거쳐왔던 건데 왜 유독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감수 절차가 있던 그 시점에는 안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감수를 거쳤다면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서 정부가 감수 절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한겨레 기사 1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태국 정부가 실시한 물관리 사업 국제 입찰에서 6조 2천억짜리 방수로 임시 저류지 토목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공사 터로 편입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궁금증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 보상 업무도 또 않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보상비가 만약에 계약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손해보는 거겠죠. 예. 토지보상 업무. 토지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토지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다면서 토지보상 금액은 건설 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공이 왜 이를 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이 한국에서 성공을 했고 해외에까지 수출되는 수출 상품이 됐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렇게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자, 이런 거 보면서 참 MB 정부다운 이런 발상이 아니었는가. 그 수공이 태국 4대강 사업 기술을 태국에 수출한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예. 사실 내용을 보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 강둑 만드는 거. 예. 네. 근데 그것도 좀 문제였습니다만 뭐 사업 수주해 놓고 네. 보니까 손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드는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가 본계약 협상 때 이제 토지보상 업무 이거 우리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태국 정부한테 설득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무슨 소리 하느냐? 애초에 얘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그런 예, 소식도 있습니다. 수공이 다른 나라 정부를 우리나라 정부 대하면 안 되죠. 글쎄 말입니다. 자, 한국일보에 보니까 원앙소리의 주인공인 최원균 할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예. 경북 봉화 해성병원에서 어제 낮 4시 15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피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아이고 이 할아버지의 선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그려집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쿨 시스터즈의 음악입니다. 4월 25일 국회 본회의.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지난 6월 검찰은 국정원이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 국회 본회의. 새누리당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작년 대선 당시 NLL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새누리당은 원세훈 원장을 고발까지 해가며 대화력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세훈 원장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고 대선은 끝났으며 이 문제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NLL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국정원발 제보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서로 짠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이러한데 이게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물타기란 말입니까? 정말 그러할까요? 그런데 며칠 전 정의당 서계호 의원은 국정원이 박영선 의원 발언 2달 전부터 NLL 대화록 공개를 준비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물타기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본회의 김진태 의원의 카더라 폭로.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최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 꺼놓고 얘기하십시오. 이제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